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6일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을 보았을 때는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 증시가 35,740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고요. 네, 35,000을 또 넘어서면서 네,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시 분위기가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헝다에 대한 그런 부도 그런 이제 부채들이 버블들이 이제 터질 위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면서 이번 하락이 큰 하락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헝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네, 해결이 되면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분명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자리를 좀 잡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런 게 이제 검토가 되었을 때 또 다시 한번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 대형주 있죠. 네. 그런 대형주들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던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는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단계이긴 합니다. 증시 분위기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시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시고요. 지금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이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들, 고배당주들 위주로 또 투자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이제 MSCI에 대한 이슈, 여기 이제 편입되는 한 3, 4개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11월 10일까지 또 그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시세가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고 마냥 이제 이 분위기 따라 이 대상승을 겪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략을 가지고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분위기를 맡기고 뭐 어느 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월봉만 보더라도 거래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음봉을 디디면서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 자체는 무시를 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줍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보시면 크게 나갈 때는 크게 나가고 들어올 때는 엄청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매수를 연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10월 달 들어가지고 매수량이 별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이제 기관 투자자 수급으로 조금 받쳐지는 듯 그것도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들어와줘서 이게 받쳐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을 때는 또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거래량이 없는 채로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계속 그렇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직 고점 가려면 멀었고요. 뭐 V자로 올라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래가 투심이 계속해서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죠. 네,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그런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61선 패턴이 그래도 깨졌습니다. 환율이 다행이고요. 네, 요 정도에서 고환율로 쭉 바로 다이렉트로 진입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월봉 입장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뭐 쭉 다이렉트로 올라간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오르면 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올라가면 받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환율이 잠깐 내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렇게 증시 분위기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이제 보게 되면 뭐 1.6%대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채권 수익률입니다. 1.624%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률이 조금은 멈췄죠.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 고점을 이제 쉽게 뚫어버리면서 쭉쭉 올라가 버리면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단은 네, 지금 분위기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 전부 조금 이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하지만 V자로 완벽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을 하더라도 노림수를 가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마냥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보겠습니다. 1200원 상승해서 18만 6,8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배터리주가 좀 약세를 띠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가 LNF 같은 경우는 또 후반에 힘이 좀 빠지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MSCI 이슈에 대해서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이 분명히 이제 들어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이제 끝나고 11월 10일까지 이 MSCI 편입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되고요. 그때부터 11월 30일까지 이제 보통은 MSCI 편입이 확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NF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 MSCI 편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IBK 증권이라든지 그쪽에서 27만 원, 28만 원 뭐 이렇게 목표가를 괜히 지금 높여놓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좀 약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도 조금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테슬라 쪽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또 1조 달러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테슬라가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테슬라가 잘 나감으로써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뉴스, 그죠?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그 배터리 종류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국내 배터리 쪽에 그 기업들이 좀 약세를 띄었는데요. 분명히 이제 일시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은 계속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을 보았을 때는 사이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크게 관심을 받고 나면 또 이제 시세가 죽으면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 배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2차 전지라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전기차가 이제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모두 전환이 되는 그런 아주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그 바뀌어야 될 자동차 수와 그런 이 내연기관 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시장은 크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LNF도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MSCI에 대한 그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이 이슈하고도 또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는 이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실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MSCI 편입이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지만 조금 더 이제 시세를 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11월 30일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생각보다 MSCI 편입이 유력한데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 끝나고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도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N자로 반등을 해주기 시작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려보면서 또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LNF 일단 다음 달까지 한번 꾸준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 배터리 관련 소식해서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관련주들 있죠. 배터리 관련주들도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